대한민국에 대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상 피해 규모로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를 재개하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해킹 사건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김숙희가 공격의 배후를 지목되고 있으며, 이 해킹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발견한 게 아니라 화이트 해커들의 자발적인 제보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실제 공격 성공 사례도 있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 대상은 국군 방첩사령부,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정부 내부망 포털 온나라, 대검찰청, LG U+와 학계 및 언론계였습니다. 위 정황을 처음 확인한 화이트 해커들은 피해 기관의 기사 게시 전에 통보했음을 밝혔고, 상식대로라면 피해 기관들은 위 제보를 받은 즉시 대통령실까지 즉시 보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가 발표된 같은 주인 2025년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 폐지 분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커녕 소잃고 곡간까지 수리하지 않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는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로 해커 및 보안 전문가들을 위한 프렉이라는 곳에서 2025년 8월 초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저자인 화이트 해커 2명이 김숙희 일원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내부 자료를 탈취하고 그 방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총 크기는 8.9GB로 내부 도구, 피싱 로그, 한국 정부 관련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컴퓨터가 북한 김숙희 소속 해커로 추정되는 이유는 한국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수법도 북한 측이 사용해온 방식과 비슷했으며, 컴퓨터의 언어 기본 설정이 한국어였으며, 기본 설정 시간대도 북한과 동일한 표준 한국 시간대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공격을 했습니다. 즉 북한 소속 공익 간부이므로 북한의 공무원 근무 시간대에만 해킹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중국과의 접점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여 한국어를 중국어로 변환한 기록이 확인되었고, 특이하게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해킹 시도를 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중국의 명절인 단오절로 연휴 동안은 근무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즉 북한 김숙희 소속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중국 본토에 방문해서 중국에서 한국을 해킹한 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중국 공산당 소속 해커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주류 추측은 전자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버 자산들이 해킹되었고 그들 간에 공유가 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즉 해킹된 자료들이 여러 곳으로 이미 확산했다고 의심해 볼 만하며, 이에 따라 금전적 손해는 더더욱 막심해집니다. 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정부 내부망 포털 온나라가 해킹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열람,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첩사령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국가안보에 직결되어 결국에는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대검찰청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의 대간첩 조사망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대검찰청에 대간첩 자료가 있어야 간첩을 기소할 수 있는데, 자료가 있는 특정 간첩은 작전을 철수할 수 있게 하고, 자료가 없는 특정 간첩은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하여 대한민국의 대간첩 검거율을 아득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에 대한 공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LG U+에 대한 해킹은 국민들 개개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언론과 학계에 대한 공격은 우리나라가 대북한 지식과 여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합니다. 이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전방위적 체제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을 보고받았을 정부와 그 정부의 수장 대통령실은 현재 조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첩사령부의 폐지 기능 분산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사이버전을 실행하는 일선 주체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방첩사령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일어나기 위해 통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지휘관을 교체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듯이 현재 사이버전을 진행 중인데 멀쩡히 작동 중인 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산하는 행위는 그 절차의 기간과 체제 적응 기간으로 인한 공백으로 사이버전 능력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일단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사이버 안보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된 뒤에 순차적으로 천천히 옮기는 것이 누가 봐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판단은 명확합니다. 사이버 전쟁 중 구조 개편은 공백을 만듭니다. 필요한 것은 빠른 개편이 아니라 끊김이 없는 방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존이었습니다.